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뒷부분을 약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출판사는 RHK입니다. 그럼 바로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하라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는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뭐든지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 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이다.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이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불을 이용하면 지불을 미룰 수가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편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 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집을 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가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사게 되었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이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것.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올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성가신 존재이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돼야 만족할 수가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고자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맞춰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가 있다.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 필수이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정보 과잉 시대.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들인 탓에
생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저 흐름을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 그런 흐름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정보든 물건이든 과해진다. 혹시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해놓고 무심코 열어보지 않는가? 그것만으로도 평소 생활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오늘의 한정 세일, 새로운 계절 아이템, 예약 구매 시작, 앱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혹 없이 지났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런 일들로 넘쳐나고 있다. 완전히 앱에 휘둘리는 셈이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나도 예전에는 몇 퍼센트 할인이라는 글자에 낚여서 세일 상품을 살 뻔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이 20% 할인된 경우를 보자. 10,000원 상품 20% 할인, 2,000원 이득, 아예 구매하지 않음, 8,000원 이득.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다. 하지만 2,000원이 남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2,000원 남는 것보다 8,00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조금 냉정하게 금액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쇼핑 사이트의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숨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자잘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활이 과해졌다는 신호는 바로 괴로움이다. 힘들다는 감각은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잘 참아내기보다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을 참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활에 끌어오게 된다. 마음속의 괴로움을 확실히 자각하고 그것을 서서히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심플해져서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적은 물건으로 살면서 실감하는 사실은 가진 것이 조금이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집에 물건이 적으면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리라 생각되지만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점점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발에 잘 안 맞지만 저렴해서 구매한 신발이 있다고 하자. 신기 편하도록 보조 아이템을 사려고 마음먹었다. 1,000원 균일가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단히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신발 수선집에 가서 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물건이 늘어나는 함정이다. 애써 고민하는 보람도 없이 그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치하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는 흐름이 생기면 물건은 점점 늘어난다. 만약 처음부터 발에 맞는 신발을 제대로 골라 구매한다면 보조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도 수선집에 갈 필요도 없다.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렴하지 않아도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물건은 결국 어떻게 고쳐도 딱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가지고 있어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잘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한다. 결국 물건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든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방지하려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치를 새 물건을 살 때 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물건을 선택하는데 정답은 없고 경험치의 실험만 있을 뿐이다. 함부로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쓸데없는 쇼핑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평소 사용하는 물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인지를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마음에 드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파악해둔다. 앞서 신발의 예시라면 신기 불편하다. 어떤 점이 신기 불편했는지 명확히 해둔다. 또한 신기 편한 신발, 어떤 부분에서 신기 편했는지 파악해두면 다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고를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브랜드나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기준에서 고르고 있다. 그리고 물건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적당량 사둔다는 것이 철칙이다. 물건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하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늘리는 주범이다. 결국 마음에 들고 사용하기 편하려면 같은 상품에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멋지게 말하자면 소수 정예로 갖춰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펜, 식기, 자주 입는 옷을 떠올려보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항상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가. 수건이나 속옷 등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서랍의 가장 위쪽에 있다. 빨래서 쓰고 또 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같은 생활품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만 사용한다면 그것만 남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총량을 적정량이라고 판단한다. 무엇이 불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당량인지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옷의 가짓수가 많으면 입기 편하리라 생각하는데 옷은 많지만 입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산다. 우선 옷과 관련돼서 아무리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명확히 해둔다. 그동안 내가 옷을
사면서 낭비하는 실패를 겪은 것도 옷에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이 생기고 나자 불만이 줄어들고 곤란한 일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멋부리기나 트렌디한 옷차림은 과한 욕심을 내면 지갑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더니 선택지가 좁혀졌다. 그렇다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은 다음 세 가지다. 1. 관리하기 편한 옷. 2. 통풍이 잘 되고 움직이기 편하며 착용감이 좋은 옷. 3.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특히 나에게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옷을 고를 때 나를 바꿔주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 즉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중요하게 꼽는다. 예전에 아무리 옷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옷처럼 순식간에 나를 멋지게 변신시켜줄 그런 옷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 다시 말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옷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라졌고 옷에 쓰는 금액도 줄어들었다. 마음에 드는 옷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다. 써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나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면 옷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본래 나의 특색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디자인이나 옷의 조합으로 상세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 아이템 수, 센스가 필요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래 자신의 특색에 맞는 옷을 골라야 적은 비용으로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자신감도 생긴다. 문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한 결과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으려면 가지고 있는 옷과 취향을 맞추는 것이 요령임을 알게 되었다. 새 것으로 사지 않는다. 티셔츠처럼 해지기 쉬운 아이템은 새 것으로 구매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셔츠나 원피스처럼 색상이나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는 옷이라면 재사용으로 충분하다. 특히 겨울용 아우터는 소재의 만듦새도 튼튼하고 중고라 해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로 내가 가진 아우터는 중고 매장에서 약 25,000원에 구매한 제품이다. 과거에 자주 입었던 옷을 찾아서 다시 구매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잘 입었던 셔츠의 새로운 모델이 중고거래 앱에 7,000원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살 수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유니클로 같은 우류 매장에는 소재의 형태 등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어도 상품명이 똑같은 사례가 많이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의 상품명을 중고 거래 앱으로 검색해보면 깨끗한 상태로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이즈가 맞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확실하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은 태그를 떼지 않은 새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마음 편한 것을 소중히 한다. 다른 물건을 사용해도 결국 같은 물건으로 돌아온다면 애착이 있다는 뜻이다.
애착이 있으므로 마음이 편해서 항상 사용한다. 익숙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를 바꿔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간다. 익숙함이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하지만 의식주를 갖추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한다. 입어본 적이 없는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거나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갑자기 식생활을 채식 중심으로 바꾸거나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조건의 집을 고르기도 한다. 그러면 본래 마음이 편했던 기준점에서 점점 어긋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고 다시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 나에게 익숙한 것, 애착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싫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의식주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정돈된다. 나에게 편안한 옷차림, 밥과 된장국으로 차리는 식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에 나의 의식주 환경을 맞추는 것이 정돈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만족이 세간의 기준과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생활의 만족도가 오른다. 무엇이 어떻든 마음이 편한 쪽을 의식주의 기본으로 하면 생활 전체 비용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나는 이를 확실히 실감하고 있다. 많은 물건에 둘러싸인 삶이나 소비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은 나도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머릿속의 목소리다. 버리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며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물건의 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진짜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 마음의 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자연스레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돈을 들여 물건을 갖추는 일도 아니고 불필요한 물품을 처분하는 일도 아니며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감각은 마음속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좋다라는 감각을 일상에서 좀 더 의식해보면 그 편안함이 큰 꽃으로 자라날 것이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내 생활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찾아온 것도 이에 유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나는 항상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상적인 내 모습이 바뀌어서 흔들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원하는 이상이 확고한 사람은 멋있다. 하지만 내 이상은 늘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 싶은 것이다. 현실의 나를 의식하면 초조했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물건이나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외부적인 부분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다. 희뿌옇고 형체가 없는 상태였던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면서부터 안개가 점점 걷히듯
서서히 지금의 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생활도 내면도 안정되어 갔다. 자기 자신을 능숙하게 칭찬한다. 저소비 생활을 보내며 깨달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의 중요성이다. 예전에 나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이나 물건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북돋는 방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달성하기 조금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이 붙는다라며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거나 저축을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방법이다. 나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목표보다 작은 목표가 달성하기 쉽고 성취감도 있으므로 나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자신감을 쌓아 올리기 위한 작은 재료가 흩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야 할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스스로 자신감을 기른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뒤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일일이 칭찬한다. 그러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는 거의 없어진다. 일일이 칭찬하기가 얼마나 사소한 수준인지 소개해보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했어. 청소를 해서 훌륭해.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다행이야. 이렇게 써보니 상당히 세부적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자동으로 둥실둥실 떠오른다. 처음부터 일부러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숨쉬듯이 자연스러워졌다. 다 평소에 그냥 하는 일들이잖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고 청소를 하지 못하는 날도 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을 잊을 때도 있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전제지변과 질병, 부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가 무사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조건을 붙여서 자신감을 채우거나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서 잘했어.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서 훌륭해. 매일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어떤가? 처음 소개한 내용에 가볍게 조건을 붙였을 뿐인데 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붙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기회를 일부러 없앤다는 느낌이다. 조건을 어렵게 하려면 끝이 없다.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기분은 내가 전하고 싶은 자신감과는 조금 종류가 다르다. 조건을 어렵게 하는 대신 나는 칭찬에 더 힘을 싣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잘했어. 청소를 해서 1년 전에 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 까먹지 않고 쓰레기를 내다 버려서 몰라볼 정도로 대단해.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마음이 따뜻해질 정도로 다행이야. 단순히 해내서 다행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나는 어렵게 설정한 목표를
피나는 노력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이런 쪽이 가벼워서 좋다. 꾸준한 칭찬은 나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면에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떻게 성장할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즐기는 것이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믿는다. 나의 감각에 집중한다.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기분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혹은 체온이 조금 오르는 감각을 든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와 비슷하다.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만졌을 때 기분이 어두워지거나 몸이 무겁고 차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생각할 때도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재고 따지며 고민하기보다는 설렘을 포착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 마음에 가 닿은 올바른 해답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 여러분은 카페에서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분명 각자 원하는 장소를 골라서 앉을 것이다. 항상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 창문 근처를 선호하는 사람, 혼자여도 4인석에 앉는 사람 등 대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리를 선택한다. 다들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좋은 느낌의 자리를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감각을 소중히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그 자리를 선택했을 때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물건이나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감각을 소홀히 하고 이론이나 평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진다. 생활이나 주변의 물품, 환경 등이 잘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혹시 감각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카페의 자리 선택은 대다수가 만약 카페의 자리가 꽉 차면 어떡하지? 라며 앞을 깊게 내다보지 않고 그때가 오면 그때 결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생활도 카페 자리 고르기처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면 어긋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나에게 삶을 꾸리는 일은 카페에서 자리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스스로 마음의 편안함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약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뒷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뒷부분을 약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출판사는 RHK입니다. 그럼 바로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하라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는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뭐든지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 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는 노력과 같은 것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이다.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이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불을 이용하면 지불을 미룰 수가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편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 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집을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가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사게 되었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이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것.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끌어올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성가신 존재이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돼야 만족할 수가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나겠지만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고자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코디 조합을 맞춰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가 있다.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이 필수이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정보 과잉 시대.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들인 탓에 생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저 흐름을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 그런 흐름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정보든 물건이든 과해진다. 혹시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해놓고 무심코 열어보지 않는가? 그것만으로도 평소 생활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오늘의 한정 세일, 새로운 계절 아이템, 예약 구매 시작, 앱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혹 없이 지났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런 일들로 넘쳐나고 있다. 완전히 앱에 휘둘리는 셈이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나도 예전에는 몇 퍼센트 할인이라는 글자에 낚여서 세일 상품을 살 뻔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이 20% 할인된 경우를 보자. 10,000원 상품 20% 할인, 2,000원 이득, 아예 구매하지 않음, 8,000원 이득.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다. 하지만 2,000원이 남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2,000원 남는 것보다 8,00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조금 냉정하게 금액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쇼핑 사이트의 신용카드 등록을 해지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숨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자잘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활이 과해졌다는 신호는 바로 괴로움이다. 힘들다는 감각은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잘 참아내기보다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을 참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활에 끌어오게 된다. 마음속의 괴로움을 확실히 자학하고 그것을 서서히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심플해져서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적은 물건으로 살면서 실감하는 사실은 가진 것이 조금이면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집에 물건이 적으면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리라 생각되지만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집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점점 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발에 잘 안 맞지만 저렴해서 구매한 신발이 있다고 하자. 신기 편하도록 보조 아이템을 사려고 마음먹었다. 1,000원 균일가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단히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신발 수선집에 가서 고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물건이 늘어나는 함정이다. 애써 고민하는 보람도 없이 그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치하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는 흐름이 생기면 물건은 점점 늘어난다. 만약 처음부터 발에 맞는 신발을 제대로 골라 구매한다면 보조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도 수선집에 갈 필요도 없다. 전체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렴하지 않아도 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발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물건은 결국 어떻게 고쳐도 딱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가지고 있어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잘 맞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비슷한 실패를 반복한다. 결국 물건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든다.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방지하려면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치를 새 물건을 살 때 착실히 반영해야 한다. 물건을 선택하는데 정답은 없고 경험치의 실험만 있을 뿐이다. 함부로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쓸데없는 쇼핑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평소 사용하는 물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인지를 따지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마음에 드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를 파악해둔다. 앞서 신발의 예시라면 신기 불편하다. 어떤 점이 신기 불편했는지 명확히 해둔다. 또한 신기 편한 신발, 어떤 부분에서 신기 편했는지 파악해두면 다음부터 나에게 딱 맞는 신발을 고를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브랜드나 금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기준에서 고르고 있다. 그리고 물건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적당량 사둔다는 것이 철칙이다. 물건을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하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물건을 망설임 없이 늘리는 주범이다. 결국 마음에 들고 사용하기 편하려면 같은 상품에 정착해야 되지 않을까. 멋지게 말하자면 소수 정예로 갖춰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펜, 식기, 자주 입는 옷을 떠올려보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 항상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가. 수건이나 속옷 등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서랍의 가장 위쪽에 있다. 빨래서 쓰고 또 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항상 같은 생활품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같은 물건만 사용한다면 그것만 남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총량을 적정량이라고 판단한다. 무엇이 불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당량인지 따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만 얼마나 남았는지 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옷의 가짓수가 많으면 입기 편하리라 생각하는데 옷은 많지만 입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산다. 우선 옷과 관련돼서 아무리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명확히 해둔다. 그동안 내가 옷을 사면서 낭비하는 실패를 겪은 것도 옷에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이 생기고 나자 불만이 줄어들고 곤란한 일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멋부리기나 트렌디한 옷차림은 과한 욕심을 내면 지갑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더니 선택지가 좁혀졌다. 그렇다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은 다음 세 가지다. 1. 관리하기 편한 옷. 2. 통풍이 잘 되고 움직이기 편하며 착용감이 좋은 옷. 3.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특히 나에게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옷을 고를 때 나를 바꿔주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 즉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중요하게 꼽는다. 예전에 아무리 옷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세련되고 기품이 있는 옷처럼
순식간에 나를 멋지게 변신시켜줄 그런 옷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 다시 말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옷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라졌고 옷에 쓰는 금액도 줄어들었다. 마음에 드는 옷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다. 써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나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면 옷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본래 나의 특색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디자인이나 옷의 조합으로 상세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 아이템 수, 센스가 필요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래 자신의 특색에 맞는 옷을 골라야 적은 비용으로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자신감도 생긴다. 문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한 결과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으려면 가지고 있는 옷과 취향을 맞추는 것이 요령임을 알게 되었다. 새 것으로 사지 않는다. 티셔츠처럼 해지기 쉬운 아이템은 새 것으로 구매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지만 셔츠나 원피스처럼 색상이나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는 옷이라면 재사용으로 충분하다. 특히 겨울용 아우터는 소재의 만듦새도 튼튼하고 중고라해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로 내가 가진 아우터는 중고 매장에서 약 25,000원에 구매한 제품이다. 과거에 자주 입었던 옷을 찾아서 다시 구매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몇 년 전에 잘 입었던 셔츠의 새로운 모델이 중고거래 앱에 7,000원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살 수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유니클로 같은 우류 매장에는 소재의 형태 등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어도 상품명이 똑같은 사례가 많이 보인다. 자신이 좋아하는 옷의 상품명을 중고 거래 앱으로 검색해보면 깨끗한 상태로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이즈가 맞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매장을 활용하는 것도 확실하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은 태그를 떼지 않은 새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마음 편한 것을 소중히 한다. 다른 물건을 사용해도 결국 같은 물건으로 돌아온다면 애착이 있다는 뜻이다. 애착이 있으므로 마음이 편해서 항상 사용한다. 익숙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사람은 아무리 의식주를 바꿔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간다. 익숙함이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하지만 의식주를 갖추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고르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싶어 한다. 입어본 적이 없는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거나 고기를 매우 좋아하는데 갑자기 식생활을 채식 중심으로 바꾸거나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는 조건의 집을 고르기도 한다. 그러면 본래 마음이 편했던 기준점에서 점점 어긋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고 다시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다. 나에게 익숙한 것, 애착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싫어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의식주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정돈된다. 나에게 편안한 옷차림, 밥과 된장국으로 차리는 식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에 나의 의식주 환경을 맞추는 것이 정돈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만족이 세간의 기준과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생활의 만족도가 오른다. 무엇이 어떻든 마음이 편한 쪽을 의식주의 기본으로 하면 생활 전체 비용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나는 이를 확실히 실감하고 있다. 많은 물건에 둘러싸인 삶이나 소비에 정성을 다하는 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은 나도 거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머릿속의 목소리다. 버리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며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물건의 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진짜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 마음의 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자연스레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돈을 들여 물건을 갖추는 일도 아니고 불필요한 물품을 처분하는 일도 아니며 진정으로 좋은 느낌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감각은 마음속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듯한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좋다라는 감각을 일상에서 좀 더 의식해보면 그 편안함이 큰 꽃으로 자라날 것이다.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내 생활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찾아온 것도 이에 유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 나는 항상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상적인 내 모습이 바뀌어서 흔들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원하는 이상이 확고한 사람은 멋있다. 하지만 내 이상은 늘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 싶은 것이다. 현실의 나를 의식하면 초조했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물건이나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외부적인 부분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다. 희뿌옇고 형체가 없는 상태였던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면서부터 안개가 점점 걷히듯 서서히 지금의 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생활도 내면도 안정되어 갔다. 자기 자신을 능숙하게 칭찬한다. 저소비 생활을 보내며 깨달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의 중요성이다. 예전에 나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이나 물건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복돋는 방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달성하기 조금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이 붙는다라며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거나 저축을 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 방법이다. 나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목표보다 작은 목표가 달성하기 쉽고 성취감도 있으므로 나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자신감을 쌓아 올리기 위한 작은 재료가 흩어져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해야 할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스스로 자신감을 기른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뒤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일일이 칭찬한다. 그러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면서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는 거의 없어진다. 일일이 칭찬하기가 얼마나 사소한 수준인지 소개해보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잘했어. 청소를 해서 훌륭해.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다행이야. 이렇게 써보니 상당히 세부적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자동으로 둥실둥실 떠오른다. 처음부터 일부러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졌다. 다 평소에 그냥 하는 일들이잖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고 청소를 하지 못하는 날도 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을 잊을 때도 있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전제지변과 질병, 부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가 무사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조건을 붙여서 자신감을 채우거나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예정된 시간에 일어나서 잘했어.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해서 훌륭해. 매일 잊지 않고 쓰레기를 버려서 대단해. 어떤가? 처음 소개한 내용에 가볍게 조건을 붙였을 뿐인데 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붙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기회를 일부러 없앤다는 느낌이다. 조건을 어렵게 하려면 끝이 없다.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기분은 내가 전하고 싶은 자신감과는 조금 종류가 다르다. 조건을 어렵게 하는 대신 나는 칭찬에 더 힘을 싣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잘했어. 청소를 해서 1년 전에 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해. 까먹지 않고 쓰레기를 내다 버려서 몰라볼 정도로 대단해.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서 마음이 따뜻해질 정도로 다행이야. 단순히 해내서 다행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나는 어렵게 설정한 목표를 피나는 노력으로 달성하기보다는 이런 쪽이 가벼워서 좋다. 꾸준한 칭찬은 나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면에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어떻게 성장할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즐기는 것이 자신감을 길러준다고 믿는다. 나의 감각에 집중한다.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는 기분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혹은 체온이 조금 오르는 감각을 든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을 때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와 비슷하다.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만졌을 때 기분이 어두워지거나 몸이 무겁고 차가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생각할 때도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재고 따지며 고민하기보다는 설렘을 포착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 마음에 가 닿은 올바른 해답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
여러분은 카페에서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분명 각자 원하는 장소를 골라서 앉을 것이다. 항상 구석을 좋아하는 사람, 창문 근처를 선호하는 사람, 혼자여도 4인석에 앉는 사람 등 대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리를 선택한다. 다들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좋은 느낌의 자리를 선택한다. 나는 이것이 감각을 소중히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그 자리를 선택했을 때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물건이나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감각을 소홀히 하고 이론이나 평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진다. 생활이나 주변의 물품, 환경 등이 잘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혹시 감각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카페의 자리 선택은 대다수가 만약 카페의 자리가 꽉 차면 어떡하지? 라며 앞을 깊게 내다보지 않고 그때가 오면 그때 결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생활도 카페 자리 고르기처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하면 어긋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나에게 삶을 꾸리는 일은 카페에서 자리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스스로 마음의 편안함을 만들거나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약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뒷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